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인생 선배님들, 또래분들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30대 중반이고 3년 반 정도 연애하다가 작년 겨울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둘 다 외동입니다. 사는 곳은 지방이고 집은 제가 연애 전에 독립하면서 샀던 소형 평수 아파트가 있어서 그쪽에서 시작하기로 했고, 인테리어 세탁기랑 냉장고 등 낡은 건 신랑이 새로 사서 들어왔어요. 결혼 준비, 스드메는 반반 보태서 했어요. 신행은 국내로 호캉스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 도움받은 건 전혀 없습니다. 연애할 때 다들 그러진 않겠지만 미래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는 커플들도 있잖아요. 저는 연애 초반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아이는 원치 않는다. 그래도 괜찮냐며 아이를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하며, 결혼해서 아이를 원하는 거면 더 늦기 전에 널 놔주는 게 맞으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댁에서 강요하거나 너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으니 문서화하자 했었습니다. 문서화는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신랑도 자기도 그걸 원한다. 본인도 애들 안 좋아한다. 걱정 마라. 신혼도 즐기고 나중에 노후에 둘이서만 알콩달콩 잘 살면 된다. 라고 동의했고, 결혼 전 양가에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도 양가 모두 너희의 의견을 존중한다. 너희만 잘 살면 충분하다. 라고 해주셔서 결혼을 결심한 게 제일 컸습니다.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양가에 가도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친척 어른들과 왕래도 별로 없어서 친척분들께도 딱히 그런 소리 안 들어서 좋았고, 신랑과는 집안일도 잘 분담하고 노후 그림도 그려가면서 계획도 세우고, 코로나로 인해 여행은 못 가더라도 나름 근교에 데이트 다니고 드라이브도 다니고, 남들은 아기 낳아서 들어갈 돈이지만 저희는 여유롭게 힐링하며 각자 취미생활도 즐기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 겸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평화롭게 저녁 식사가 마무리되던 도중에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절 보시더니, 아가야, 너희 시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한 반년 정도 잘 놀았으니 얼른 손주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랑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밥만 먹고 있고 시아버지도 한술 더 떠서, 신랑이 우리 집안 몇 대 손인데 둘도 안 바란다면서 아들 하나만 낳으면 좋겠다고, 손주 보고 세상 떠나면 한이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께 결혼 전에 분명히 이 사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했고 둘 다 이야기가 끝난 사항이라고, 어머님 아버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저희 의견 존중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냐고 하니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지 않냐고, 시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고 본인들이 얼마나 더 산다고, 다들 손주 보는 재미로 사는데 살면서 너희가 생각이 바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부모님은 60대 후반이십니다. 진짜 갑자기 말 바뀐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된 남편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생각 정리한 뒤에 말씀 다시 나누시자고 하고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온 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한 이야기 대략 적겠습니다.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 라고 하니 남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해? 부모님한테 말대답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야? 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 전부터 충분히 해왔던 이야기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던 건데 갑자기 왜 말씀을 바꾸시고 아이를 가지라고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가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외동이고 장손이다 보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꼭 그때 안 가지기로 했으면 안 가지는 게 맞는 거야? 사람 생각이라는 게 변할 수도 있잖아. 넌 왜 그렇게 아기 낳기를 싫어하는 건데? 라기에 이유는 충분히 설명해줬잖아. 그래서 지금 아이를 갖자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효도도 하고 너도 나도 외동이라 외롭게 컸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이도 낳고 살면 그것도 행복이래.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는 건 우리 둘의 이야기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위해 낳는 건 아니지. 그리고 외동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처음에 왜 안 낳겠다고 각 썼을 수 있다고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왜 그렇게 사람이 꽉 막혔어? 넌 살면서 마음 변한 적 없어? 이러고 지금까지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퉁명스럽게 답하고 저 이야기를 논하려고 하면 바로 자리를 피해버리고 대꾸도 안 합니다. 처음에 양가 부모님께 지원받지 않았다고 내용 쓴 건 시댁에 도움받고 친정에 도움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너네도 손주를 좀 안겨주렴.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까봐 애초에 차단하고 1원 한 장 받은 거 없습니다. 축의금도 양쪽 다 개혼이라 양가 부모님께 드렸고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인테리어 해온 비용이랑 가전제품 비용 손에 쥐어주고 그대로 시댁으로 반품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설득이 가능할까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딩크는 불가능했던 걸까요? 문서화를 그때 진짜 했었어야 했나 후회도 되고 신랑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거고 저와 생각도 일치했고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갑자기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민하다가 글을 씁니다. 계속 제 가치관을 고집하는 제가 못된 건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신랑 보여주려고요. 객관적으로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추가. 댓글 하나하나 보면서 넘겼는데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조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밑에 어떤 분이 딩크가 자랑이니 부부끼리 알아서 해라 하시는데 저는 외동이고 친정이나 친구들의 의견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다 각자 사정이 있고 가치관이 다른데 제 본문에 제가 딩크가 자랑이라고 했었나요?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말씀처럼 애초에 딩크고 뭐고 생각 바뀔 거라 생각하고 시부모님이랑 말을 맞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너무 속이 시끄럽네요. 3년 반 연애, 결혼 6개월, 총 4년 동안 제가 알던 그 남자가 맞는지 배신감도 느끼고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네요. 오늘 남편이 술을 먹고 귀가해서 얘기하며 녹취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저는 재택이고 남편은 오후에 출근이니 오전에 맨정신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댓글은 보여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가, 이혼할 겁니다. 제가 선택해라 이혼할 건지 아님 부모님 계신 앞에서 딱 잘라서 강경하게 말하고 정관수술 받을 건지 6개월 만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상황 반전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배신감이 크다. 효자 아들이라 후자가 어려우면 이혼하자. 위자료 내가 오히려 받고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난 너한테 6개월 동안 생활비 한 번도 안 받고 살았지만 네가 사온 가전 6개월 쓴 거랑 인테리어 해준 거 돈 아까우면 보내줄 테니 갈라서는 게 맞다. 애 없어서 합의하면 이혼 한 달이면 끝난다더라. 남편은 어머님 생신이었고 기분 좋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네가 그냥 조용히 하고 잘 얼버무리고 나왔으면 되는데 말대답하더라. 그게 보기 싫어서 나도 빈정이 상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내 친구네 보니까 부부싸움 해도 아이 있으면 애 보고 풀기도 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친구네랑 비교했다. 나도 말 바꿔서 미안한데 부모님도 그렇게 원하시고 나도 친구네 보니 부럽더라. 이혼은 안 된다. 나 출근해야 되니까 너도 욱한 거 좀 진정하고 저녁에 다시 이야기하자. 끝까지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겠다, 말하겠다, 그런 자리 안 만들겠다, 절대 이런 소리 안 하네요.
더 이상 남편을 못 믿을 것 같고 끝까지 본인 친구네 부부랑 비교하면서 걔네도 처음엔 계획이 없었는데 애가 생기니까 다 사라지더라 어쩌고. 이 남자 마음은 언제든지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때려칠 겁니다.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저 또한 결혼 전 딩크 문제로 얘기 나눴던 카톡이며 문자 등 다 증거 삼으려고요. 자꾸 딩크인데 왜 결혼하냐고 하시는 분들, 아래에 어떤 분들이 댓글 남기신 것처럼 서로에게 법적인 보호자가 되기 위한 의미가 있어요. 결혼 생활에 아이를 낳는 게 수순이라고 하시던데 모든 사람이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본문에 제가 남편을 너무 까는 것 같아서 객관적이지 못할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자꾸 제가 딩크를 억지로 요구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억울해서 좀 쓸게요. 경제적인 부분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지금 한 직장에서 9년 차, 내년이면 10년 차고 저 혼자 살면 충분히 차고 넘치게 여유롭습니다. 남편, 저랑 연애하기 전에 3년 정도 일했던 직장이 있었는데 연애 도중에 갑자기 때려치고 이직하고 또 때려치고 그 사이에는 계속 쉬었고요. 그래도 제가 자취하고 있었고 남편과 제가 과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소소하게 영화 보고 드라이브 다니고 이런 게 다였으니까 문제될 건 없었어요. 남편도 통장에 적지만 그 전에 일했던 거 퇴직금 좀 모아뒀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열심히 모았고 빚진 거 따로 없고 시댁에서 돈 달라 안 하시고 하니 잘하겠지 싶어 직장 문제로 바가지 긁고 스트레스 주기 싫어서 그동안 지지해줬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결혼이고 애 없이 살 건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살자 해서요. 그래서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여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남편은 위에 언급된 친구네 가게에 일을 도와줍니다. 딩크면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정말 답답하네요. 저는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제 생각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뿐이고 3년 넘는 기간 동안 남편과 저는 충분한 대화를 했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서로 평생 지켜주자,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자고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애 없이 노후에 늙고 외로운 건 저희가 선택한 거니 감내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잘 알고요. 저희의 모든 생활비 비율은 제가 버는 돈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식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 유지비, 때 되면 양가 용돈인 어버이날, 생신 등 거기에 남는 돈과 남편이 벌어온 돈 해서 저축도 하고 소소하게 주식, 투자도 해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남편은 취미로 스쿼시와 낚시를 합니다. 코로나라 스쿼시는 요즘 안 다니고 있지만 낚시는 꾸준히 가요. 낚시하는데도 장비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새로 나온 거 서칭하면서 장비 사는 소소한 맛에 산다고. 애 있으면 이런 취미생활, 여유 모두 힘들겠다며 남편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아기를 낳으라고요. 결혼했을 때 예물은 커플링으로 대체하고 예단 현물로 드렸습니다. 친정에 새엄마께서 그래도 이바지는 하는 거라고. 친딸도 아닌데 시댁에 이바지 음식까지 손수 보내셨는데 답례도 없었어요. 개혼이라고 축의금 돌려드렸을 때도 저희한테 신혼여행에서 쓰라고 돈 한 푼 안 주셨어요. 물론 주셨어도 안 받으려고 했지만요. 그래도 저 생색내거나 서운한 거 티낸 적 없어요. 딩크 문제 오픈하고 결혼 얘기 오가면서 집 문제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살던 집에서 산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잘됐다. 본인들께서 형편이 어렵고 몸이 안 좋아서 아들 장가 가는데 집도 못 해주는데 며느리가 집안에 잘 들어와서 이런 걱정 안 하고 너네도 빚 안 생기고 좋다고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 남편 키울 때도 하나인데도 힘들었다. 너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요. 제가 임신하기로 마음먹고 애 낳으면 몸도 안 좋고 형편이 어려운 시댁에 애를 맡기고 일하나요.
남편 키울 때도 아들 하나인데도 힘들었다면서 왜 저한테 효도를 명목으로 애 낳으라고 하시는지. 두 분 다 일하시고 심지어 저는 얼마 같이 안 살고 독립해서 왕래도 별로 없던 친정에다가 맡기고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우미 이모 부르는 비용은 남편 한 달 월급보다 더 나가는데 투잡이라도 띄워야 되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라진다. 그래서 애 낳으면 거기 맞춰서 사라진다. 왜 그래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기와 제 자신에 대한 고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4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했지만 남편과 그 가족분들은 여유가 생기니 다른 게 보이나 봐요. 그니까 딩크라고 무작정 결혼을 했는데 순리를 어긴다느니 그럴 거면 결혼을 하지 말고 동거를 하라느니 말하죠. 제가 싫다는 남편한테 억지로 딩크 강요해서 결혼했나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결혼을 절대 안 했겠죠. 그런 척 속이고 결혼하고 나중에 설득하려 하는 게 더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 11월에 결혼한 30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약 7개월 되었지만 결혼하기 8개월 전 미리 신혼집을 꾸려서 그때부터 같이 살았고 그래서 현재 약 1년 3개월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요리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일단 저희 부부 각자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둘 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거의 야근이 없는 편입니다. 1년에 5번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일주일에 2, 3일 정도 9시에서 10시까지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은 자취를 해본 적이 없고 평생 전업주부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대학교 기숙사, 원룸 등 10년간 집에서 나와서 살았습니다. 네 번째, 남편 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아버지는 금융권에서 일하시다 정년이 되어 퇴직하셨고요. 다섯 번째,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일을 하셨고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집안일은 거의 어머니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두 명의 남녀가 만나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자취를 했지만 자취방에서 요리를 거의 해먹지 않았을 정도로 요리를 좋아하지도 잘하지도 못합니다. 남편은 이런 저에게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요리를 잘하시고 좋아하시기에 그 밑에서 자라왔던 남편은 자기의 로망이 와이프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본인이 맛있게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부터 이런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요리는 거의 제가 했고 그렇게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요리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요. 근데 요리라고 해봤자 신혼생활 초반에만 닭도리탕, 갈비찜 이런 요리라고 할 만한 요리를 해줬지. 저도 워낙 요리에 흥미가 없고 소질도 없고 많은 야근을 하는지라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이 주신 요리를 데펴주거나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두부부침, 스팸구이 이런 것들만 내놓게 되더라고요. 시댁이 걸어서 5분 거리로 가까워서 반찬을 자주 챙겨주십니다. 친정은 차 타고 50분 거리입니다. 요리 및 설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집안일은 그때그때 나눠서 하지만 제가 더 많이 하긴 합니다. 남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른 청소나 빨래는 누가 할지를 굳이 정해놓지 않더라도 또 제가 더 많이 하게 되더라도 크게 싫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하는 건 즐겁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괴롭고 남편이 밉고 서운하기도 하고 좋지 않은 생각만 듭니다. 제가 야근을 하지 않는 날에는 둘 다 거의 같은 시각에 집에 도착하거나 제가 조금 더 늦게 도착합니다. 저는 오자마자 상을 차리고 남편은 그 사이에 씻고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핸드폰 게임을 합니다. 남편은 퇴근 후 편히 쉬고 있는데 저만 일을 하는 것도 싫지만
요리 실력이 없어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를 한다고 주방에서 낑낑대는 내 자신을 보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결국 시덥잖은 데우기, 부치기 등만 하는 조리로 상을 다 차리고 나면 차려진 게 너무 볼품없어서 그것도 너무 싫습니다. 밥을 다 차리고 남편을 불러서 밥을 먹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밥을 다 먹어줍니다. 밥을 다 먹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합니다. 일단 본인 그릇만 들고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제가 나머지 제 그릇과 반찬 그릇들을 정리하며 싱크대로 가져다 줍니다. 남편이 설거지하는 동안 저는 식탁도 닦고 반찬도 넣고 가스레인지도 주변도 닦고 하면서 남편 설거지가 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같이 일을 돕습니다. 치울 게 남아서이기도 하지만 혼자 설거지하라고 내버려두고 나 혼자 쉬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끝날 때까지 돕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설거지통으로 그릇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남편은 항상 뭐야, 왜 계속 늘어나? 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설거지할 그릇 늘어난다고 장난삼아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이 설거지도 대충 해서 나중에 음식 찌꺼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결국 제가 다시 설거지하는 것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잔소리하면 남편이 그나마 하는 설거지도 안 할까봐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리를 하고 치우면서 있는 일련의 과정과 상황들이 너무 싫어서 요리가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요리를 둘이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 먹거나 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 밀키트도 잘 나와서 그런 거 사 먹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어렸을 적 어머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고 그게 행복이고 따뜻함이고 그걸로부터 가정의 화목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게 자기의 로망이자 자기 자식에게도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중에 우리 자녀가 엄마 배고파 하면 그때도 똑같이 밀키트 먹자, 사 먹자 할 거냐. 이러한 이유들로 저에게 요리를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셨고 나는 오빠랑 똑같이 일하는데 왜 나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자식이 배고프다고 하는 걸 왜 꼭 엄마만 고민해야 하는 문제냐. 아빠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엄마가 밥을 안 해주는 가정이라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밥을 해준다고 해서 화목한 것도 아니거니와 그 행복을 꼭 왜 엄마가 줘야 하냐. 이런 식으로 저는 반박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걸 젠더 문제로 가져가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극패미 같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요리를 요구하는 게 남녀 차별 혹은 가부장적인 생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전업주부로서 내조, 외조를 굉장히 잘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으로 여자가 요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게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여자가 아니라 그냥 네가 요리를 해줬으면 하는 건데 왜 자꾸 성별 문제로 연결짓냐 합니다. 제가 남자고 본인이 여자였어도 자기는 저에게 요리를 해달라고 했을 거다 라고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며칠 전 또 크게 싸웠고 겉으로는 화해하고 알았어. 그러면 이제 같이 하자 라고 결론 지었지만 남편은 아직 풀리지 않은 듯 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야근하느라 집에서 밥을 같이 먹은 적은 없고 제가 야근을 하는 날은 남편은 거의 밖에서 편의점 샌드위치 등 사와서 먹거나 집에 있는 컵라면, 컵밥 등을 먹고 아주 가끔 있는 음식을 차리기만 해서 먹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편을 같이 욕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그저 제가 진짜 오히려 남녀차별을 하는 건지 아닌지 괜한 피해의식에 둘러싸여 젠더 문제가 아닌 것도 젠더 문제로 끌고 가는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만약 많은 분들이 남편의 문제도 어느 정도 지적해 주신다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글과 여기에 달린 댓글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추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도 있었고 그냥 무작정 욕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정말 제 남편을 같이 욕하고자 올렸던 건 아닙니다. 단지 제 의견과 남편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 부부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남편이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 판단하여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남편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작성한 글이다 보니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당연히 제 기준에서 제 시각만 담겼을 거고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올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평양된 저의 입장만 듣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든 이 글은 저의 입장에서만 쓰인 글이고 댓글은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만 쓰인 글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누구의 말에도 극동조하지 않고 그저 참고만 할 뿐이며 다른 분들도 그저 지나가는 행인처럼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아끼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댓글을 읽다 보니 상향 결혼했냐? 이래서 하향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글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남기고자 추가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향, 하향 결혼에 대한 기준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건가요? 그저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상향 결혼,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하향 결혼인가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돈이 많다고 해서 상향 결혼, 상대가 돈이 적다고 해서 하향 결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주의자는 아니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남자가 집을 해오면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건가요? 여자가 집을 해오면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건가요? 저는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누가 해오든 간에 그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함께 먹을 음식을 함께 준비했으면 하는 겁니다. 둘 다 요리에 소질도 없고 흥미도 없으면 사 먹으면 그만이고 시켜 먹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함께 하는 것도 싫다, 사 먹는 것도 싫다, 시켜 먹는 것도 싫다, 네가 해주는 게 좋다 라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너가 요리할 때 남편도 안 도와줬으면 남편이 설거지할 때 그냥 너도 쉬면 되지. 왜 옆에서 도와주냐? 왜 자존감이 낮냐? 꿀리는 결혼했냐? 라고 하시는데 저는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니까 제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옆에서 같이 돕는 게 아니고 그저 함께 먹은 음식을 함께 치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건 같이 먹어놓고 치우는 건 너 혼자 치워라가 말이 되나요? 제가 같이 먹을 음식을 같이 준비하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같이 먹었으니 같이 치우려는 거죠.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도 남편이 갑이고 제가 을이어서도 아닌 평등한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집안일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가 말로만 같이 먹는 거니까 같이 요리해 라고 백날 말해봤자 설거지할 때는 너 혼자 해 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언행불일치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 보니 제가 원하는 부부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과 세상을 그저 돈으로만 바라보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댓글 보다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주저리 제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동의하시는 분들, 조언해 주시고 싶은 분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20대 후반 여자고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3마리를 키우면서 혼자 삽니다. 1년 전 대형견 때문에 테라스 있는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 2동짜리 다세대 건물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5년 동안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이사 오고 얼마 지난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아랫집인데 개 발톱 소리가 너무 거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 주의하겠다 사과 후 바로 애견 매트를 거실에 깔았습니다. 얼마 뒤 낮에 외출 중 건물 대표 같은 총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랫집이 개 짖는 소리로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실업급여를 타면서 6개월 동안 집에서 쉴 때였습니다. 원래 집순이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애들 산책 외에는 외출도 잘 안 하고 남친도 집 데이트만 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짖음이 많은 애들도 아닙니다. 5년 동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어쩌다 하루 외출하고 그것도 낮 시간이라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애견인이 아니면 싫고 거슬릴 수 있는 걸 알기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이라도 제가 외출하면 3마리 중 누가 짖는지 알기 위해 펫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뒤로 외출 시 30분마다 확인하며 배려하고 주의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소형견이 5분 정도 짖을 때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린다, 노력하겠다 라는 사과 쪽지와 과일, 마스크를 아랫집에 두고 한 번 더 사과했습니다. 산책 양을 2배로 늘리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견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므로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가 지나치다고 느낀 일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날 잡고 대청소하려고 집 창문 다 열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5분 뒤 아랫집에서 시끄럽다며 찾아왔어요. 우선 청소기 빨리 돌리겠다고 사과했지만 역시나 일요일 1시쯤 대낮이었습니다. 슬슬 저도 빡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아랫집이 너무 예민한 것 같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인종 소리만 들려도 혹시 또 아랫집인가 스트레스를 받았었습니다. 알아보니 직접 찾아오는 게 불법이라 해서 총무한테 연락해서 이제 찾아오지 말고 전화나 문자로 부탁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직접 통화하기 싫어서 남친한테 부탁해서 남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그때 총무가 아랫집 아줌마가 암 환자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주의해야 한다. 아랫집이 예민한 거 알지만 이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괜히 그분 잘못되면 우리 집 때문이라고 해코지하거나 심적으로 찝찝할까봐 더 주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가족 사업이라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서 조금이라도 짖었던 소형견을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견은 짖진 않지만 발톱 소리 때문에 유치원에 맡겼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아예 짖음이 없어서 두고 출근했습니다. 최대한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여태 저는 진짜 피해주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강아지 키우는 5년 동안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도움을 구하려 애견 훈련사도 불렀습니다. 근데 착하고 순한 애들이라 문제 행동으로 칠 수 없는 정도라 했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일이 터졌네요. 제가 오랜만에 동생이랑 사촌 언니랑 저녁을 먹으려 외출한 사이 아랫집에서 남친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암 환자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다가 남편인 아저씨가 전화를 가로채서 그 개새끼를 좀 안 짖게 하라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평소에 저만큼 애들을 아껴서 개새끼라는 소리에 화가 났고요. 말 다 했냐며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웠다고 합니다. 아랫집 말로는 지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강아지를 저희 집만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아니어도 짖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듭니다. 그리고 성대 수술을 하던가 이사를 가라는 말에 남친이 너네가 이사 가라고 똑같이 말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도대체 뭘 더 주의하라는 거냐. 유치원 맡기고 우리도 돈은 돈대로 쓰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하니 그건 그쪽 사정이라 했다네요. 말이 안 통합니다. 결국 서로 욕하고 언성 높이다 전화 끊었다고 합니다. 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저야말로 정신병, 노이로제 걸릴 것 같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남친이 이제 배째라 신고를 하던 너는 할 만큼 했다고 신경 끄라네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건 그렇다 치지만 괜히 아줌마 잘못되고 나 혼자 애들 데리고 있다가 밖에서 마주치거나 찾아와서 애들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렵고 무서워요. 애들을 위해 테라스 있고 넓은 곳으로 왔는데 괜히 내 욕심이었나. 자꾸 스트레스만 받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사실 암 환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주차장에서 몇 번 마주쳤을 때는 그런 거 못 느꼈거든요. 저도 괜히 겁주려고 거짓말 하나 말도 안 되는 의심과 불만이 점점 쌓였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예민한 아랫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댓글이 많네요. 다 읽어보았습니다. 요즘 반려인들도 많고 다세대 주택에서 대형견도 많이 키우는 추세라 생각해서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시나 조언을 구하고자 올린 글인데 많은 분들이 제 욕심이고 무기념이라는 말씀 주신 거에 더 주의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선 주택 사는 게 모두를 위해 우선 좁은 곳에 지내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선택이지만 당장에 실천에 옮기지 못해서 제가 관리할 수 없는 시간에는 강아지들만 있는 일이 없게 대형견과 짖는 아이는 집에 없는 상황입니다. 애견 매트를 까는 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마루 시공도 하고 방음되는 중문으로 인테리어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거의 잠만 잡니다. 산책 많이 해서 뛰지도 않아요. 5분이라도 매일 짖으면 민폐라는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외출한 사이 소형견 아이가 짖은 상황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몇 달 동안 떨어진 적이 없어서 어제 처음 있던 일이기에 저도 억울했던 부분이어서 스트레스라고 했던 것입니다. 대형견은 이사를 오면서 분양받은 아이고 소형견은 3살, 중형견은 5살이고 제 욕심에 한 마리씩 늘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형견 아이는 유치원을 다녀서 활동량에 지장 없이 최대한 집이 좁지 않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너무 불쌍하게만 봐주지는 말아주세요. 모든 반려인들이 주택에 사는 게 아니고 요즘 제 주변 분들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이 건물에도 개를 키우는 집이 많아서 산책을 충분히 시키고 문제 행동이 있다면 훈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잘 케어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다세대 주택이기에 아랫집도 조금의 양해와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죄인인 것처럼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반성과 쓸쓸함이 같이 드네요. 2번째 추가. 층간소음은 아랫집이 절대적인 피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로 이해해야 한다 한 부분은 아랫집 아저씨가 창문으로 자꾸 담배를 피셔서 저도 피해를 보지만 암 환자분이라는 말에 소음에 더 주의하고 일 시작한 6개월 정도는 아예 짖는 상황을 안 만들어 왔기에 자부하는 거였어요. 담배 피는 건 날이 풀리면서 집에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저녁 7시 이후에 담배 냄새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자꾸 나기에 창문 너머로 확인한 결과 아랫집인 걸 안 거고요. 저희 집이 꼭대기층이고 테라스가 있어서 다른 집들하고는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그 집은 세탁실인지 화장실인지는 몰라도 저는 안방에 직접 냄새가 들어와요. 암 투병 중이신데 실내에서 담배 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저도 불편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배 문제도 있고 밖에서 마주칠 때마다 직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대에 장을 본 짐과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다니시고 체격도 좋으셔서 저도 순간 감정에 아프신 분 맞나 의심 들었던 건 제가 경솔했던 거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세대에서 3마리 키우는 거 민폐고 욕심인 거 알지만 6개월에 어쩌다 하루 짖은 상황과 청소기 소음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예민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냄새 부부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동생의 객관적인 판단도 있어요. 아예 절대 안 날 수는 없지만 진짜 안 나요. 목욕은 미용 맡겨서 화장실에서 날 일 없고, 배변도 패드 수시로 갈고 향초랑 좋다는 탈취제 달고 삽니다. 걸레질은 시간 날 때마다 합니다. 좁은 환경인 만큼 노력하는데 학대 이런 얘기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초반 민원 때 아랫집에 짖는 거 말고 다른 불편 없으셨냐 여쭤봤을 때 냄새나 털 얘기는 아예 없으셨어요. 발톱 소리, 청소기, 소형견 짖는 소리 민원도 낮 시간에 발생한 거였고 저녁 새벽에 짖은 거 한 번도 없다가 어제 저녁 시간대가 처음입니다. 동생이 원래 같이 살았기에 제가 긴 시간 외출하면 동생이 집에 있거나 남친이 와 있거나 계속 집에 있었기 때문에 확신해요. 그 외에는 집 앞 편의점, 쓰레기 버리기 아니면 애들만 있었던 적은 없어요. 6개월 만에 처음 짖는 소음에 바로 전화를 해서 개새끼 어쩌고 욕하시는 거에 처음으로 저희도 반박한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